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1967년 한필지 대지를 분할하면서 내부 도로를 만들지 않아서 맹지가 돼버린 사례입니다. 질문은 이 현황 도로는 건물을 배치도를 보면서 그 안에 내부를 보십시오. 지금 새카맣게 그려져 있는 건물이 개축 신청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지금 동네길이 있는 거죠. 아주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이게 지목이 됩니다. 분할도 안 돼 있고요. 자, 이 현황 도로는 이 근처에 5가구 집의 진입로입니다. 2가구는 1980년대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상하수도와 도시 가스관까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폭은 약 3,4m이나 이웃의 건축물 대장 배치 도면에는 4m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이 현황 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청은 내 개축하려는 대지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충족하라고 보완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답변.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란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할 건축법 도로가 사유지이면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허가권자가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사유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 등으로 분할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6-26456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분양을 할 때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한테 진입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한다면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 도로를 상속받은 사람이나 또 경매, 매매 등으로 매수한 사람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걸 알고 상속 또는 매수한 것이므로 사용권의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 허가를 신청한 이 사례가 이 대법원 판례에 맞는지, 그러니까 한 필지를 분양을 하면서 잘라서 분양을 하든 여러 필지를 분양을 하든 한 사람이 분양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맞다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법에서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일 뿐입니다. 이 현황도로는 50여 년간 분쟁 없이 사용해 왔고 이런 경우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분할하거나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토지이움 사이트에 나타난 일반 지도이고 오른쪽은 1973년 항공사진입니다. 73년 항공사진을 보나 지금 토지이움 사이트의 일반 지도를 보나 이 안에 있는 현황도로는 명확히 3m 이상의 진입로인 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의 큰 대지를 1967년부터 소유자가 분할 매각한 것인데 허가권자는 여러 번의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또는 진입로를 분할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는 당시 건축법, 구도시계획법 그리고 구지적법에 의하여 이 현황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건축허가는 이 현황도로가 공도이어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해놓고 나에게만 사용승낙을 요구한다는 건 평등원칙 위반이죠. 행정기본법의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도로를 1973년 그 항공사진을 보면 한 필지 안에 내부는 도로로 분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분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현황도로로 건축된 여러 개의 대지의 지목은 분할 전부터, 그러니까 1967년 이전부터 이 전체 5필지의 지목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2003년 이전에 도시지역에 쓰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라는 명칭이었죠, 당시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웃집 그리고 내 건축물의 건축허가 허가 신청 당시 도서 및 토지대장 등을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한 근거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확인 도면이 보이고 오른쪽은 그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가운데 빨갛게 돼 있는 이 개축 신청한 필지는 공로로부터 적어도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지죠. 그러나 실제로 50년 넘게 현황도로가 너비 3m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1980년대 그리고 최근 이웃집 건축허가 신청 도서 및 허가 조건에 이 진입로 적용에 대한 허가청의 유권 해석이 없을 리 없죠. 80년대 허가할 때나 최근에 앞집 허가할 때 이 진입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가 해석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를 매수해서 1980년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한 주민들은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문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시 제출한 현장 조사서 측량 성과도 항측 판독 현황도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서 측량 성과도 항측 판독 현황도 등에 너비 3m 또는 4m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다라는 해석이죠. 맞죠? 그런 조사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법도로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이지만, 자, 이 건축허가 도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당시 제출한 도면이나 현장 조사서, 항측 판독도, 측량 성과서 등을 이용해서 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 제45조의 조례도로 지정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허가청은 신축이 아닌 개축인 경우에는 현황도로의 건축 구태손을 적용해서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란 너비 3m의 현황 도로에 접한 내 대지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공로로부터 내 건축물까지 연결되는 여러 필지의 현황 도로를 모두를 건축법 도로 지정을 위해서 사용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이 1967년부터 분할 후 건축 허가를 하면서 당시 법 집행을 잘못하였거나 당시 법의 한계가 있을 건데, 지금 허가 신청한 연약한 주민에게 슬그머니 법이 강화된 부분을 해결하라고 떠미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비례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이런 집단 민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직접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공익성 민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2차선 도로 6m 이상의 너비의 도로에서부터 이 개축허가 신청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빨간 화살표가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개축허가 신청한 곳입니다. 그림의 왼쪽에 보면 3m 이상의 현황 도로에 접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부터 지목은 되지만 마을 길들이 그 안으로 100여 m 이상 3m 또는 4m로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50년 넘게. 다음 5번째, 이 현황 도로가 공로라면 관리하는 지자체의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있고, 2021 다 242 154 판결 등 많죠. 있고,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2020 다 246630 등 이 판단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이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자인 나는 허가청이 원한다면 이 판단을 돕기 위해서 1967년 최초 분할 때부터 토지대장과 이웃 건축물의 배치 도면 등을 통해서 당시 허가권자는 기존의 현황 도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자료를 허가청에 제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요청하면 대부분 있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없다고 하면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1967년 원래 한 필지의 대지, 지목은 됩니다. 대지를 분할 매매하면서 건축 허가된 건축물의 대지에 개축 신고를 하려는데, 당시 건축법 도로 지정 등에 대한 행정지도 부재 및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대지가 졸지에 맹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은 현행법 기준에 맞게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서 건축신고서를 보완하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나타난 항공사진이고, 오른쪽은 도로명 주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쪽 다 봤을 때 50년 이상 분쟁 없이 사용해온 3m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허가에서는 내 땅만 4m로 건축 후퇴를 하고 사용락 없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만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한 사유 이후에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9-8946 등 앞으로 허가청이 대법원 판례 및 토지대장 배치도면 도로명 주소대장 등으로 이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돼서 사용승낙 없이 개축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불허한다면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찾은 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허가청, 상급청, 국민권익위 등의 고충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이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기속행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이 허가권자에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는 수많은 판결 선례가 있으므로 이제라도 국토부는 주민들 간의 분쟁 중인 다양한 사례에 대한 예시를 지침 등으로 만들어서 허가청 공무원이 편하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또 국민도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